네, 안녕하세요. 생명과학 2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6차시입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뭘 배웠죠? 세포 호흡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저번 시간 했는 걸 잠깐 다시 얘기하자면은 세포 호흡은 사실 한 반응이 아니라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크게 보면은 해당 과정과 피루부산의 산화 및 TC의 회로, 그 다음에 산화적 인산화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고 했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 해당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배웠었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피루부산의 산화 및 TC의 회로와 산화적 인산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피루부산의 산화 및 TC의 회로로 들어갑니다. 세포질에서 해당 과정으로 생성된 피루부산은 산소가 있을 때에는 미토콘드리아의 막을 통과하여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들어간 후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 저번 시간에 해당 과정으로 포도당이 세포질에서 피루부산이 된다고 배웠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피루부산은 산소가 있을 때에 조건이 있죠. 산소가 있을 때에는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산소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다 다음 시간에 발효라는 것을 배우면 이해할 텐데요. 일단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해당 과정을 생각하면서 포도당이 피루부산이 되고 그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 막을 지나서 미토콘드리아 안쪽 그 내막 안쪽에 기질까지 들어간다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그림 3-5와 같이 세포질에 있던 피루부산은 미토콘드리아 기질 안쪽으로 운반되는데 이 피루부산은 효소 복합체의 작용으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고 수소를 잃으면서 조효소와 결합하여 아세틱소해가 된다. 자, 지금 이 문장에서 몇 가지 내용이 있죠. 지금 피루부산은 어떻게 된다고요? 복합체의 작용으로, 효소 복합체의 작용으로 이산화탄소를 방출 하나, 수소를 잃으면서 둘, 조효소와 결합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나서 뭐가 된다고요? 아세틸코A가 된다라는 것. 자, 일단은 우리가 글로써 보고 좀 이따가 요 밑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방출된 전자와 수소 이온은 우리 저번에 배웠던 거 마찬가지로 NAD 플러스에 전달되어 NADH가 생성되고요. 이 과정은 피루부산이 TC의 회로로 들어가는 준비 단계로서 해당 과정과 우리 앞서 배웠던 해당 과정과 이제 다음에 배울 TC 회로를 연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그림을 가지고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정확한 명칭하고 위치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야 이해하기가 쉽겠죠. 자, 이거 뭘까요? 이거 여기 있는 막 이거 요 막 이거 뭘까요? 이거 여기가 미토콘드리아고 여기가 세포질이고 지금 막이 하나 두 개 있죠. 이쪽 미토콘드리아 안쪽 막이 내막이죠. 내막. 그럼 요 막은 뭘까요? 그렇죠. 외막입니다. 외막. 자,
그러면 이렇게 노란 색깔로 칠해져 있는 이 부분은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저번 시간에. 예, 이 부분은 막 사이 공간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그럼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들어간다는데 미토콘드리아 기질은 어디입니까? 예, 내막 안쪽에 이 부분이 다 미토콘드리아 기질이죠. 네, 용어 정리가 다 됐나요? 네, 자, 그럼 넘어갑시다.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포도당은 곧바로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포질에서 피루부산이 됩니다. 그것을 해당 과정이라고 했죠. 탄소 6개짜리 포도당은 탄소 3개짜리 피루부산이 되면서 ATP를 최종적으로 2개 생성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된 피루부산은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피루부산, 탄소 3개짜리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고요. 기질 안으로 들어가고. 자, 이때 위에 있듯이 위에 있죠. 효소 복합체의 작용으로 여러 개의 효소가 같이 쓰이기 때문에 효소 복합체라고 했는데, 자, 지금 여기 탄소가 들어있는 이산화탄소를 만들어서 빼내고 있죠. 요때 쓰이는 효소를 이산화탄소를 그러니까 탄소를 빼낸다고 해서 탈탄산 효소라고 합니다. 탈탄산 효소가 피루부산에 작용해서 탄소 하나를 빼내서 이산화탄소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저번 시간에 배웠죠. NADH 죄송합니다. 자, NAD 플러스를 NADH로 만들어주는 효소 뭡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탈수소 효소라고 했죠. 수소를 빼내주는 효소, 탈수소 효소가 또 작용해서 NAD 플러스에 그 빼낸 수소를 붙여서 NADH를 만들어줍니다. 이런 작용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CoA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효소 A라고 하면 되는데요. 조효소 A, CoA라는 물질이 여기에 또 반응에 이번에는 이제 빠지는 게 아니라 들어가죠. 들어가서 그럼 이런 작용이 다 나타나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조효소 A와 탄소 3개짜리 피루부산에서 탄소 하나 빠졌으니까 탄소 2개 남았죠. 탄소 2개 남은 2개의 탄소하고 조효소 A하고 붙어있는 아세틸코A를 형성한다라는 거. 탄소 2개짜리 아세틸코A를 형성한다라는 거. 예. 이것이 피루부산의 산화입니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때 아세틸코A는 TC 회로를 거쳐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한다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크랩스가 밝혀냈고요. 나머지 내용은 각자 읽어보도록 하고요. 네,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TC 회로에서는 아까 봤죠? 아세틸코A가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이것이 TC 회로를 거쳐서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TC 회로를 얘기합니다. 자, TC 회로에서는 탈탄산 효소의 작용으로 이산화탄소가 떨어져 나오면 이건 앞서 또 얘기했죠. 그 다음에 또 탈수소 효소의 작용으로 수소가 분리된다. 예, 그거도 아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이제 밖으로 방출되고, 자, NADH와 FAD가 생성된다 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가 그림 보면은 자세하게 알겠지만, FAD라는 조효소도 있습니다. 그냥 NAD 플러스와 같은 물질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CA 회로가 한번 진행될 때마다
아세틸-CoA 한 분자당 이산화탄소 두 분자가 생성되고 ATP 한 분자, NADH 세 분자, FADH2 한 분자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요거는 좀 이따 그림을 보면은 쉽게 외울 수 있는데요. 지금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자, 아세틸-CoA 한 분자당 이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피루부산이 아세틸-CoA 되는 데에도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일어나니까 이걸 다 합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루부산 한 분자당이라고 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산화탄소 두 분자가 아니라 한 분자가 더해지니까 세 분자죠. ATP는 그대로고요. FADH도 그대로고, NADH가 또 피루부산이 아세틸-CoA 되는 데에 한 분자가 생성됐으니까 피루부산 한 분자당으로 친다면은 NADH 네 분자가 되죠. 예. 자, 자세한 거는 좀 이따 그림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피루부산의 산화하고 TC의 회로를 다 합친 그 전체 반응이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피루부산이 산화되어서 TC 회로를 다 거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산화탄소 3개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피루부산이 이산화탄소로 산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럴 때에 ATP 한 분자가 만들어지고요. 그거는 좀 이따 그림 보고 하겠습니다. 자, 또 중요한 것은 NADH 네 분자가 만들어지고 FADH2 한 분자가 만들어진다는 거. 저번 시간에 했던 해당 과정하고도 비슷한데 피루부산의 산화로 인해서 NAD 플러스가 NADH로 환원되었죠. 마찬가지 피루부산의 산화로 인하여 FAD가 FADH2로 환원되었습니다. 네, 이것이 피루부산의 산화와 TC의 회로의 전체 화학 반응입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포질에서 이제 피루부산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서 얘기했듯이 피루부산은 미토콘드리아 기질에 들어가서 효소 복합체의 작용으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NADH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조효소 A가 사용되고요. 조효소 A하고 피루부산하고 합쳐지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탄소 하나가 줄었죠. 그래서 탄소 자, 붉은색으로 탄소 3개짜리 피루부산이 이산화탄소 하나 빠지고 탄소 하나 빠지고 탄소 2개 되고 조효소와 결합했기 때문에 탄소 2개짜리인 아세틸-CoA가 된다는 거 좀 전에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TC 회로를 한번 봅시다. 자, 미토콘드리아 기질 안에서 아세틸-CoA는 곧바로 옥살아세트산이라는 물질하고 화학 반응을 합니다. 옥살아세트산은 탄소 4개짜리입니다. 이 4개짜리 탄소 4개짜리 옥살아세트산하고 아세틸-CoA하고 같이 합쳐져서 4개, 2개 합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탄소가 6개가 되죠. 탄소 6개짜리 시트르산이 되는데요. 이때 조효소 A는 빠집니다. 예, 그래서 그냥 탄소 6개짜리 시트르산이 되고요. 자, 지금 이제 미토콘드리아 기질 아니죠. 이 시트르산은 기질 안에서 수많은 효소들이 또 있고 여기 지금 탈수소 효소, 탈탄산 효소들이 이제 그 안 속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시트르산은 곧바로 그 효소에 의해서 NADH 한 분자와 이산화탄소 한 분자가 만들어지고 이산화탄소 한 분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탄소 하나가 또 빠지죠.
그러면 탄소 6개짜리에서 탄소 하나가 빠지니까 탄소 몇 개 됩니까? 탄소 5개짜리. 하나, 둘, 셋, 넷, 5개. 탄소 5개짜리 5탄소화합물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 5탄소화합물도 마찬가지. 곧바로 주변에 효소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으니까 곧바로 탈탄산 효소, 그 다음에 탈수소 효소에 의해서 이산탄소와 NADH가 빠지고요. 요때 이제 특이한 거는 요 화학 반응에서 기질 수준의 인산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ATP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5탄소화합물이 탄소 하나 빠졌으니까 탄소 4개짜리 4탄소화합물로 된다라는 거. 자, 요 화학 반응에서 기질 수준의 인산화가 일어나는데요. 저번 시간에 배웠죠? 기억나나요? 기질 수준의 인산화. 인산화가 뭐였습니까? ATP 만드는 게 인산화였죠. 그런데 ATP 만드는 게 인산화였는데 기질 수준에서 ATP를 만든다는 것. 한마디로 기질에 붙어 있는 인을 가지고 그것을 떼내서 ADP에 붙여서 ATP를 만드는 것. 이것이 기질 수준의 인산화였죠. 5탄소화합물이 4탄소화합물로 될 때에 이 반응에서 기질 수준의 인산화 작용이 일어나서 ATP가 한 분자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탄소화합물은 또 곧바로 이제 화학 반응을 하는데요. 요 화학 반응에서는 조효소 FAD가 쓰여서 FADH2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 탈수소 효소가 작용을 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산탄소는 빠지지 않았죠. 탄소가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반응은 탈수소 효소만 작용하고 FADH2만 만들어지고 탄소 개수는 4개 그대로 남게 됩니다. 자, 요때 또 마찬가지 한 반응이 더 있는데요. 물이 첨가되는 화학 반응이 또 일어납니다. 탄소수는 그대로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 생명과학 2 보면은 요 화학 반응은 5번 화학 반응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많이 혼동해 하는데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이 반응까지 다 이제 나타낸 거고 수능 특강은 틀린 것이 아니고 그냥 이 부분을 크게 의미가 없어서 생략한 겁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간다는 것은 수능 특강에서는 다루지 않을 뿐입니다. 그렇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요. 탄소 4개짜리 4탄소 화합물이 또 하나의 화학 반응을 더 거치는데요. 맹탈수소 효소에 의해서 NADH를 형성하면서 탄소 4개짜리 4탄소 화합물을 만드는데 이것이 이름이 옥살아세트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옥살아세트산은 미토콘드리아 기질 안에 존재하고요. 그죠? 아세틸코에도 계속 존재가 들어올 거고요. 이 둘은 같이 있으면 또 화학 반응을 하겠죠. 그럼 저절로 시트르산이 될 거고요. 시트르산은 주변에 효소들이 있으니까 화학 반응은 저절로 확 진행하겠죠. 5탄수화물 되겠죠. 또 화학 반응 저절로 진행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화학 반응은 평생 죽을 때까지 그냥 계속 몸 안에서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화학 반응, 연쇄적인 화학 반응의 이름을 TCA 회로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이 그림을,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잘 보고 다시 정리하자면은, 피루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를 합쳐서 다시 정리하자면은, 피루부산이 산화되어서 이산화탄소 되는 것. 그런데 ATP가 한 분자 생성된다는 거. 언제 생성되었죠? 기억나나요? 5탄소화물에서 4탄소화물 될 때에 ATP가 생성됐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NADH는 4분자,
FADH2는 한 분자가 생성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 있는 그림을 다 외우셔야 됩니다. 예, 외우기 쉽죠? 예, 나중에 이거 외우는 것도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시험 치기 전에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느 화학 반응에서 무엇이 빠지고 무엇이 이제 안 빠지고 들어가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단계 산화적 인산화입니다. 세포의 마지막 단계인 산화적 인산화 과정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자, 형광펜으로. 자,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일어납니다. 해당 과정은 어디서 일어난다 했죠? 세포 질에서 일어난다 했죠? 그러면 TC의 혈흔은 어디서 일어난다 했습니까?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난다 했죠? 마지막 단계 산화적 인산화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일어납니다. 지금 여기는 내막 그림이 없는데 요 물질들이 내막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고 내막에서 NADH와 FADH2의 에너지로부터 ATP를 합수하는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은 NAD라는 물질하고 FADH2라는 물질하고 이 두 물질을 사용해서 에너지를 내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미토콘드리아 내막에는 전자 운반체로 이루어진 전자 전달계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쭉 내막이고 전자 운반체 이렇게 파란색 동그라미 이게 쭈루루루루 이렇게 붙어 있는 이 전체를 전자 전달계라고 합니다. 이 전자 전달계에서 전자 운반체는 전자에 대한 친화력이 낮은 것에서부터 높은 것 순으로 나열되어 있어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질문. 오른쪽 밑에 있는 요 전자 운반체가 전자 친화력이 높을까요? 왼쪽 위에 있는 요게 높을까요? 자, 전자 친화력이 낮은 것에서 높은 것 순으로 되어 있다 했죠. 지금 화살표 어디로 가나요? 왼쪽 위에서 오른쪽 밑으로 아래로 이렇게 가죠. 따라서 왼쪽 위에 있는 게 전자 친화력이 가장 낮고 오른쪽 밑에 있는 것이 전자 친화력이 가장 높겠죠. 자, 전자 친화력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높아지니까 전자는 점점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 알아두고요. 자, 그러면 이때 해당 과정과 피루부산 산화및 TCL에서 생성된 NADH와 FADH2는 이것을 전자전달기에 전자를 전달하고 전자전달기에 전자를 전달하고 산화됩니다.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전자는 여기 있죠. 산소와 결합하여 물을 합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다시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자세하게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NADH하고 FADH2에 대해서 좀 더 다시 얘기해 보겠어요. 이전에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해당 과정 그리고 TC의 회로 이게 뭐였을까요? 자,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세포흡이고 해당 과정. 해당 과정은 포도당이 피루부산 된다는 건데 우리가 이 생물들이 피루부산 만들려고 이 반응을 계속 했을까요? 사실 뭐 생물의 목적을 두기는 좀 그렇지만 목적이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가 얘기한다면은 이 해당 과정의 목적은 피루부산이라기보다는 NADH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어떤 학생은 ATP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꼴랑 ATP 2개 만들려고 이 화학 반응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좀 이따 배워보면 산화적 인산화를 배워보면 알겠지만
이 과정은 NADH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TC 회로도 넘어갑시다. 자, TC 회로. TC 회로도 피루부산이 이산화탄소 되는 건데요. 생물이 이산화탄소를 막 뿜어내려고 그 목적 하에 이 화학 반응을 진행한 게 아니겠죠. 그러면 꼴랑 ATP 한 개 만들려고 이 화학 반응을 진행한 게 아니겠죠. 사실 앞에 있었던 해당 과정도 그렇고 지금 피루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 이 화학 반응, 이 모든 화학 반응의 목적은 바로 NADH와 FADH2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걸 기억하고 산화적 인산화를 바라봅시다. 그래서 앞서 했던 두 단계에서 해당 과정과 TC 회로에서 주구장창 막 열심히 뭘 만들었다고요? NADH와 FADH2를 만들었다고요. 이걸 왜 만들었느냐? 여기서 쓰려고. 자, 이 두 물질은 이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붙어 있는 전자전달계에 전자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자 두 개씩 이렇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 전자는 전자 친화력이 높은 옆에 분자로 이동하면서 산화환원을 반복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죠. 이 전자 전달계가 전자를 이동하면서 그 이동하는 힘으로 에너지를 내는 겁니다. 이때 그럼 마지막에 있는 이 분자에 전자가 계속 전달되면 전자 그럼 무한정 쌓일까요? 그렇진 않겠죠. 마지막에 있는 이 전자는 누군가가 또 받아서 없애줘야 되고요. 그 전자를 받는 물질은 바로 산소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전자를 받는 물질이 산소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숨을 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숨을 쉬지 않게 된다면은 전자를 못 받아서 결국은 에너지도 못 내게 되는 거죠. 이 산소는 전자를 받아서 주변에 있던 수소와 함께 물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했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까 에너지 방출된다고 했었는데 이거 그냥 에너지 방출, 이게 무슨 생물이 무슨 에너지파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에너지가 방출되는 건 아니죠. 생명과학 원에서도 잘 배웠듯이 생물이 사용하는 에너지는 ATP였습니다. 여기서 에너지 방출이라는 것은 ATP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전자가 전달되는데 어떻게 ATP가 만들어지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각해 보기 실험을 봅시다. 자,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pH 9짜리 시험관의 미토콘드리아를 담궈서 모든 공간이 다 pH 9이도록 만든 후에요. 이것을 pH 7짜리 수용액에다가 담궜습니다. 그럼 바깥은 pH 7이겠죠. 근데 pH 9에 담겨져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안속은 pH 9겠죠. 이때 학생들이 혼동하면 안 되는데 pH의 숫자는 pH라는 이 값은 마이너스 로그 값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낮을수록 수소 이온이 많은 거죠. 화학 시간에 잘 배웠죠? 안 배웠나요? 배웠나? 자, pH는 숫자가 낮을수록 산성도가 높습니다. 수소 이온이 많은 거고요. pH는 숫자가 높을수록 산성도가 낮습니다. 수소 이온이 적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어떻게 됩니까? 수소 이온이 무슨 원리로? 확산으로 인하여 수소 이온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미토콘드리아 안 속으로 기질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자, 이렇게 수소이온이 확산으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오게 했더니만은 와우,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ATP가 막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대단하죠. 자, 이 실험을 통해서 과학자들이 미토콘드리아는 수소이온을 안으로 확산해서 이제 집어넣음으로써 ATP를 만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자세한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전염되는 과정에서 방출된 에너지로부터 ATP가 합성되는 것을 화학 삼투로 설명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용어가 있다는 거 알아두면 되고요. 자,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NADH와 이거에 의해서 전자를 운반시켰죠. 이때 방출된 에너지를 이용하여 일부 전자 운반체는 수소를 자,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위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잘 봅시다.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내막과 외막 사이 공간으로 운반한다. 좀 이따 그림 보고 다시 설명하겠지만 일단 이렇게 알아두고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막 사이 공간의 수소가 많아지죠. 그러면 막 사이 공간에 있는 수소가 어디로? 기질 쪽으로 확산되어서 ATP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이러한 과정을, 이렇게 ATP를 합성하는 것을 산화적 인산화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은 글을 읽는 것보다 그림을 보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자, 그림을 보고 자세하게 또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이 그림도 마찬가지 위치하고 용어를 잘 알아둬야 되는데요. 여기가 막사이 공간입니다. 여기가 내막이고요. 자, 내막 안쪽이 기질. 그럼 외막은 어디 있을까요? 내막과 막 사이 공간 이 바깥에, 이쪽이 외막이, 이렇게 쭉 가는 게 이게 외막이겠죠. 자, 위치가 이제 정리됐나요? 자, 내막에 전자 전달계가 이렇게 쭉 있다 했습니다. 전자 운반체 분자들이 쭉쭉쭉쭉쭉 나열되어 있고요. 기질 안에서 주구장창 열심히 만들었던 NADH와 FADH2가 이 전자 전달 효소한테 전자를 제공하게 되면 전자가 전달되면서 그때 발생하는 에너지로 무슨 일을 하냐면은 안쪽에 있는 수소를 바깥쪽으로, 기질에 있는 수소 이온 하나를 막 사이 공간으로 펌프질하는 능동수소. 아이고, 글씨가 참 이게 좀, 자, 다시 쓰겠습니다. 자, 능동수송. 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NADH와 FADH2가 전자를 제공해서 전자 전달기에서 이렇게 전자 이동하면 그때 발생하는 에너지로 수소 이온을 바깥으로 능동수송으로 퍼내는 일을 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바깥에 이제 그러면 수소가 많아지겠죠. 계속 퍼내니까. 그러면 수소 이온은 저절로 밖에서 안으로, 막 사이 공간에서 기질로 확산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죠? 확산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ATP 합성 효소라는 분자를 통해서 확산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수소 이온 한 분자가 들어오면은 ATP 한 분자가 생성됩니다. 대단한 분자죠. ATP 합성 효소, 한마디로 수소 이온
하나를 확산으로 집어넣을 때에 생물 에너지 ATP를 만들어주는 이 효소, 이게 미토콘드리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생물들이 이렇게 인간처럼 이렇게 고등한 생물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에너지를 많이 생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하자면은 앞서 해당 과정하고 TCA 회로에서 NADH, FADH2를 만들었죠. 이 물질이 전자전달계, 내막에 이제 전자를 전달하면 전자가 쭈르르 이동하게 되고 그때 발생하는 에너지로 수소를 막 보냅니다. 이 수소가 확산으로 ATP 합성 요소를 통해서 들어올 때에 ATP가 만들어진다는 거.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이때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했지만 전자는 일단 계속 쌓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받아주고 이 전자를 이제 갖다 버려주는 역할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산소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산소를 들이마시고 있다라는 거. 이 산소는 전자하고 합쳐지고 옆에 있는 수소와 함께 물을 형성한다라는 것. 이거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NADH가 전자를 주게 되면 지금 화살표를 잘 봅시다. NADH가 전자를 주게 되면요. 전자는 이렇게 여러 분자를 타고 가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소를 퍼내는 능동수송하는 분자 3개를 거쳤기 때문에 최대 3개까지 퍼내지고요. 그런데 FADH2는 전자를 여기서부터 요 분자부터 제공하기 때문에 이 전자가 수소 2개만 퍼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NADH 한 분자가 전자를 전달하면은 수소가 3개 나가고, 그럼 3개 나간 수소가 3개 들어오면 ATP가 3개 만들어지겠죠. FADH2가 전자를 전달하게 되면은 ATP 몇 개 만들어집니까? 그러면은 네, FADH2는 수소 2개, 최대 2개만 퍼낼 수 있고 그 퍼낸 2개가 확산으로 들어온다면은 ATP 2개까지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저번 교육과정에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NADH는 ATP 3개를 만들고 NADH2는 ATP 2개 만든다라고 배웠는데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이게 이제 다 안 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자, 형광펜. 자, NAD 한 분자로부터는 ATP 2.5개 만들어지고 FADH2 한 분자로부터는 약 1.5개 분자가 만들어진다 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2.5개 분자와 1.5개 분자 요거 외워줘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그러면 세포호흡 전 과정을 할 거고요. 정리할 거고요. 세포호흡 전 과정을 했을 때에 최종적으로 생성되는 ATP 분자는 그럼 과연 몇 개인가? 이것을 또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아까 했던 2.5개 분자 그리고 1.5개 분자 요거를 공부를 잘 하고 잘 외워두도록 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2단계, 그러니까 TCA 회로와 산화적 인산화 단계를 했었는데요. 잘 기억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해당 과정까지 해가지고 총 3단계 전체를 정리하고 그 외에 호흡과 관련된 기타 내용들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